두 손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에 제법 묵직하고 낭독만 해도 알겠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숨이 차요. 그럼 독자도 얼마나 숨차겠어요?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박연준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제 신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고요한 포옹이라는 제 6번째 산문집인데요.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 고루 담겨 있으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쓴이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쓴이는 30대 INFP라고 밝혀주셨는데요. 글을 쓰면 쓸수록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작가님의 첨삭으로 글쓰기에 자신감을 얻고 싶어요. 이거 하면 자신감 떨어지시는 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럼 기운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를 독자가 가장 읽기 쉽도록 첨삭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게 퇴고의 포인트거든요. 그걸 알고 계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원고를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없습니다. 산문이 길이가 짧든 길든 일단 제목을 붙여주는 게 좋거든요. 제목은 이따 마지막에 이 글을 다 읽은 다음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취하는 집으로 택배 하나가 왔다. 택배 발신인은 아빠였다. 갑자기 뭐지? 뭘까? 독자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밑에 문단을 먼저 읽은 사람으로서 약간 반복되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조금 심플하게 지워보겠습니다. 사실 퇴고에서 쓸데없는 단어들이나 문장을 걷어내는 것만으로 굉장히 글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덜어내는 것이 퇴고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집으로 택배가 왔다. 발신인은 아빠였다. 이러면 리듬이 생기고 굉장히 간결해지죠. 사람들은 산문에는 리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장에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 소리를 내는 그 흐름에 방해가 되는 듯한,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돌멩이 이렇게 밟히면 덜컥하잖아요. 그렇듯이 걸리는 단어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길. 딸이 자취하는 동안 한 번도 뭔가를 보내오셨던 적이 없으셨던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과연 무엇을 보내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여기에 아주 많은 정보를 주시려고 하거든요. 이미 나는 아는 내용을 쓰는 거지만 이 글을 처음 본 독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인물들의 어떤 관계나 성격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좀 끊어주거나 표현들은 지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앞에 문장하고 이어지는 얘기니까 붙이고, 딸이 자취하는 동안 한 번도를 지워요. 왜냐하면 뭔가를 보내오셨던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이거 존댓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독자들이니까 보내온이라고 할까요? 아버지를 너무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일까? 무엇을 보내셨나 궁금하고 놀랍다라는 게 이 앞에 문장에 다 나와 있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무슨 일일까 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워도 돼요. 싹. 굉장히 심플한 서두가 됐습니다. 두 손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에 제법 묵직하고 단단하게 여민 박스를 부여잡고 행여 안에 내용물이 상할까 조심히 칼로 테이프 사이를 갈라보았다. 낭독만 해도 알겠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숨이 차요. 그럼 독자도 얼마나 숨차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글이 재미있으려면 말해주면 안 될 것을 말하지 않고 꼭 말해줘야 할 것을 말해주는 어떤 스킬이 필요해요. 지나치게 친절해서 독자가 이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설명해서 재미를 지연시키거나 꼭 말해줘야 되는데 궁금해할 법한 거를 생략하거나, 여기서도 박스를 부여잡고 어떻게 할까요?
묵직하고 단단하게 여민 박스를 잡고 행여를 지웁시다. 이 부사가 큰 역할을 안 해요. 정말로 맛있는 역할을 하는 부사도 있겠지만 여기서 저 같으면 여러 개의 또 형용사나 이런 걸 걷어내겠지만 글쓴이는 원하는 바가 그게 아닐 수 있으니까 모든 글의 문체는 글 쓴 사람의 목소리 글의 음색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 글의 음색을 살려드리고 싶어요. 분명 엄마가 시켜서 주소를 건네받아 들고 우체국에 가서 붙이셨을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문장에서 분명히 엄마가 시키셔서 이렇게 하셨겠지, 자발적으로 보내주신 건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분명 엄마가 시켜서 하신 일이겠지, 손수 붙여주신 게, 이렇게 하면 깔끔해서, 그러나 꼼꼼하게 비닐로 싸서 박스에 야무지게 테이핑까지 했을 모습을 상상하니 엄마의 등살에 식혀서 했을지라도 고맙기도 하고 콧장등이 갑자기 시큰해지는 게 약간은 감동스럽기까지 했다. 뭘 지울까요? 꼼꼼하게가 있으니까 야무지게를 지웁시다. 테이핑까지 했을 모습을 상상하니 엄마의 등살에 식혀서 했을지라도 시큰해진다는 거는 감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미 시큰해졌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너무 싹 다 지워서 글쓴이는 약간 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독자들은 지금 엄청 편해졌어요. 아, 너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빠의 고구마 선물은 8년간 자취한 딸에게 보낸 첫 택배이기도 했고 지난 몇 년간 암과 사투를 벌이며 누구보다도 삶의 의지를 보여준 한 가장의 딸에게 보내는 쑥스러운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몇 년간 암과 사투를 벌이며 누구보다 삶의 의지를 보여준 한 가장의 모습이 여기서 뭉클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암과 사투를 벌이는 아버지가 있든 없든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서술하면 독자들은 공감해요. 생각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잘 전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쓰고 싶을 것 같아요. 이 고구마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 부분을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는 참 이 글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달지 않았다. 보통 뭔가 교훈적이고 뭐 감동을 주는 에세이라면 너무 맛있었고 뭐 이런 음식을 맛본 적이 있었나 뭐 이렇게 나갈 텐데 생각보다 달지 않았다. 솔직한 이 감정, 그럴 수 있죠. 마지막도 아주 경쾌해요. 이번 주 아침 식사는 당분간 고구마다. 자, 그렇지만 당분간과 이번 주가 조금 충돌하지 않나요? 아침 식사는 당분간 고구마다.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저만 좋으려나? 제가 싹 좀 지워서 글쓴이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다 썼으면 제목을 좀 붙여봐야겠죠. 어떤 제목이 좋을까? 그거는 순전히 글쓴이님에게 달려 있는데 저 같으면 그냥 무거운 선물? 뭐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나서 더 이 이야기가 아프신 아버지와 나 사이의 어떤 이야기가 좀 담긴다면 제목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에게 어떤 걸 주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도 이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고 뭉클해진 경험이 있는데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글쓴이가 보시면 느끼셨을 거예요. 정보를 너무 한 문장에 많이 줬다는 거. 끊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 해도 글이 굉장히 간결해지고 명확해진다는 것. 그리고 쓸데없는 부사나 형용사를 자제한다는 것.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글은 좋아져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고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즐거운 글쓰기로 독자들과 교감하는 그런 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 링크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 받고 싶다, 글쓰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작가님이 나와 주실 예정입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박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